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4장의 교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에서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유효 전력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류에서는 저항과 리액턴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서 소비하는 유효 전력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인 무효 전력이 있고요.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합인 피상 전력, 즉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 다음에 피상전력이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공식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력의 종류에 대해서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이론 1장에서 배웠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유효 전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교류에서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L도 될 수도 있고 C도 될 수도 있겠죠. L, C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전압을 V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저항은 R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L이라든가 C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X, 리액턴스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R과 X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는 편의상 R 플러스 J,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합쳐서 우리는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렇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 자, 유효 전력은 기호로 P라고 쓰고요. 단위는 와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죠. L과 C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또는 방출했다가 방전했다가 다시 또 저장했다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충방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기호로 PR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VAR, 바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을 우리는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우리는 합쳐서 피상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상전력. 피상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합친 거기 때문에 자,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 그럼 얘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피던스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상전력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을 피상전력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전력. 자, 그럼 얘는 피상전력은 PA다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고 썼어요. 그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러면 얘는 자, 유효 전력은 I 제곱 R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나하나씩 천천히 할 겁니다. 그러면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인 무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 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얘는 전류를 2개 곱한 거잖아요. 그죠? 2개 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하나는 전류. 이것도 I잖아요. 곱하기 저항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전류 하나는 임피던스 분의 V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리액턴스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임피던스 분의 V, 전류,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보죠.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이게 없어지네요. 서로 약분돼서. 그럼 얘는 VI라고 쓸 수 있구나. 그죠? VI다라고 쓸 수 있구나. 맞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암페어이구나. 뭐예요? 볼트 암페어. 그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피상전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항으로 가서 자,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R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자, 임피던스 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임피던스 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 자,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었나요? 벡터도로 그려보게 되면 자, 저항은 R, 실수부.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허수부. X. 이 두 개를 합친 게 임피던스였잖아요. 그쵸? 맞나요? 임피던스. 그리고 자, 이 임피던스와 저항이 이루는 각 요거를 세타. 위상차라고 하죠. 이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 이렇게 썼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역률인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임피던스 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V, I, 코사인 세타. 그죠? V, I,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자, 이거는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구나. 그쵸? V, I, 사인 세타. 맞죠? 자, 그럼 얘는 자, 한 번 더 나아가서 얘를 보게 되면 VI 얘도 VI가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그럼 얘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애는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유효전력이 되는구나. 그럼 얘는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 이쪽에서 보시면 유효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고요. 무효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X고요. 피상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얘에다가 똑같이 여기에 전류의 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I의 제곱. 여기도 똑같이 I의 제곱. 맞아요? 똑같이 여기도 I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얘는 유효 전력이 되고요. 얘는 무효 전력이 되고요. 얘는 피상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은 다시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은 피상 전력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요 식을 한번 볼게요. i제곱 r, i제곱 x, i제곱 g. 그러면 i는 여러분들 분명히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 분의 v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해볼게요. 얘를 제곱하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해보면 여기도 조금 여기 써볼게요. 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 전압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자 임피던스의 제곱은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쓸 수 있나요? 임피던스의 제곱은 저항의 제곱 더하기 임피던스의 제곱, 리액턴스의 제곱의 V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R을 곱하면 양변에 똑같이 R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전력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V의 제곱 R. 그럼 유효전력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V제곱 R. 맞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한번 볼게요. 무효전력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X. 그럼 여기도 X. 그럼 여기도 X. 그죠? 그럼 무효전력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V제곱 X. 그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이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이나 피상전력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우리는 뭐죠? 역률이죠, 역률. 문제에서 뭐 역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얘는 임피던스에서 전력이니까 임피던스 분의 얘는 저항에서 전력이니까 저항 이렇게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임피던스 분의 R. 그럼 얘를 조금 더 응용해 보면 피상전력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에 P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피상전력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전력을 볼게요. 무효전력은 분명히 피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 피상전력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코사인 세타분의 P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 유효 전력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가? 무효 전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효 전력, 비상 전력, 그다음에 뭐 유효 전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공식들을 다 변형해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그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유도를 좀 적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력. 최대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최대 전력. 전송. 최대 전력 전송. 자, 전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공급할까요? 당연히 전원에서 부하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류회로죠. 직류. 뭐 교류 직류할 때 뭐 직류회로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고요. 여기는 기전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전력이. 그리고 부하의 저항이 R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내부 저항이고요. 얘는 외부 저항입니다. 즉 얘가 부하예요. 부하. 일을 하는 애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전원인 거고 얘는 일을 하는 애잖아요. 그럼 전력은 어디서 줘요? 얘가 얘한테 전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얘의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I라는 애가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 되겠죠. 전력 P는 I 제곱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자, 얘와 얘를 더한 것분의 전압이 되겠죠. R 플러스 R에 2에 이게 전류예요. 요것의 제곱의 R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R 값을 얼마로 했을 때 이 전력이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외부의 저항이 0이면 소비 전력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 전류는 클 거예요. 그럼 전류와 R을 보도록 할게. 만약에 얘를 줄이면 전류는 커져요. 그럼 I제곱 R인데 R의 값이 0이면 소비 전력은 0이 돼요. 근데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또 감소하게 돼요. 이게 감소하니까 또 만약에 얘가 무한대가 되면 전류가 0이 돼요. 그럼 소비 전력이 0이 돼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저항의 값을 증가시켰을 때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애는 전류가 아래값이 0이면 소비 전력이 0이고요. 아래값이 무한대로가 돼도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0이 돼요. 근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어떤 아래값을 증가시켰을 때 전력의 값은 이러한 식으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의 값이 여기일 때 얘가 최대 전력 Pma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언제 R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이 되느냐?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얘는 어차피 공을 위로 쏘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때 R의 값이 최대 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P는 자 제곱하면 R 플러스 R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R이에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값을 R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일 때 최대 전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r d에 P, 그러니까 이 전력을 R에 대해서 뭐 한다? 미분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dr d에 R 플러스 R 제곱에 2제곱 R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G분의 F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G의 제곱에 F'G 마이너스 FG'이라고 하는 뭐 미분 공식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G의 제곱, 요걸 제곱하라는 얘기죠. R 플러스 R의 4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 F, 이걸 미분하면 얘는 2제곱이 돼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제곱. 그 다음에 G,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F, 2제곱 R. 그 다음에 G 프라임,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에 R 플러스 R, 이런 식이 나와요. 얘 이퀄 0일 때 최대 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차피 우항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0이면 돼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분자의 값이 얘가 0이면 돼요. 그러면 얘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얘를 2제곱에 대해서 묶어볼게요. 2제곱에 대해서 묶으면 얘는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R의 R 플러스 R 이퀄 0 돼요. 그러면 양변을 2제곱으로 나누면 얘 없어지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R 플러스 R로 한번 묶어볼게요. 얘를 다시 이렇게 와서 R 플러스 R로 한번 묶어볼게요. R 플러스 R로 묶으면 얘는 R 플러스 R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R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R 플러스 R에 자 얘는 R 하나가 없으니까 R 마이너스 R이 돼요. 이퀄 0.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네요. 그죠? 결국에는 뭐예요? R과 R이 같을 때, 즉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돼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 그러면 그 Pmax 값은 얼마인지 P는 자 여기다가 R 플러스 R에 2의 제곱에 R이었어요. 그쵸? 그럼 최대 전력은 얼마이냐? 그러면 이 스몰 r에다가 r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r 되겠네요. 그죠? 여기 제곱인 거죠? 제곱 있어요. 자, 그럼 얘는 2r 제곱이니까 2r의 제곱은 4r 제곱. 그죠? 2제곱 r. 맞나요? 그럼 여기서 r 하나가 없어지네요. 하나 없어지고 얘가 하나. 그래서 최대 전력 Pmax라고 하는 값은 공식이 4R분의 전압의 제곱이구나.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최대 전력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이고 그때 최대 전력의 값이 4R분의
2제곱이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류에서는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는 내부 임피던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G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원 시력값 2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하의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 임피던스를 예를 들어 R 플러스 JX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제 이 부하 임피던스가 언제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직류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는 직류이고 얘가 R이고 얘가 스몰 r이에요. 얘가 2다라고 했을 때 얘와 얘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부하의 임피던스가 얘랑 같을 때면 되겠죠. R. 그죠? 근데 얘는 리액턴스가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리액턴스가 없으면 되겠죠. 그죠? R, 여기가 플러스 JX면 마이너스 JX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되더라. 즉 켤레 복소수의 관계일 때, 즉 GL이 내부 임피던스의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 뭐냐면 A 플러스 JB의 켤레 복소수는 요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JB를 우리가 켤레 복소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2 플러스 J3이다라고 해보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2 마이너스 J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켤레라고 하는 건 짝인 거죠. 짝.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게 서로 간에 켤레 복소수의 관계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면 즉 예를 들어 내부 임피던스가 뭐 3 마이너스 J4다라고 하면 언제 최대 전력이 전달되냐면 부하의 임피던스가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J4일 때 최대 전력이 돼요. 그럼 얘랑 합치면 이 허수부는 사라지잖아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J4 하게 되면 허수부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얘랑 똑같은 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최대 전력 Pmax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4 R분의 2의 제곱으로 동일하게 되더라. 공식은 똑같게 돼요. 즉 직유에서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되고요. 교류에서는 서로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최대 전력은 동일하게 4R분의 2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전력의 측정에서 공액 복소수. 자, 세 번째는 전력 측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력의 측정. 공액 복소 전력.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복소 전력이에요. 복소 전력.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 전력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피상전력, 유유전력, 무유전력이 있었어요. 그죠? 피상전력은 PA라고 쓰고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유유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썼어요. 자, 무유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썼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뭐죠? 세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라고 했어요. 그쵸? 뭐라고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전압에 대한 값이 얘를 극형식으로 써보면 100의 각도 60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을 뭐 2의 각도 얼마로 할까요? 15도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면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그냥 전류잖아요. 뭐라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이거 100 곱하기 200 V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유효 전력은 100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자,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예요. 45도 이렇게 돼요. 자, 무효 전력은 100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 45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에서 15를 뺀 값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 두 개를 그냥 곱했다라고 쳐요. 그럼 얘 2와 2라는 전압과 전류를 그냥 곱하면 극형식에서 그냥 곱하면 어때? 얘랑 곱하면 200. 각도 얘랑 하면 7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75도 아니고 뭐라고요? 45도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는 두 개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를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PA를 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100 각도 60도 곱하기 2의 각도 하나를 마이너스 해준대요. 마이너스 15도. 그래야지 얘가 100에 200에 각도 4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45도가 유전력이 되는 거고 200 사인 45도가 무전력. 그러니까 얘가 75가 아니라 뭐예요? 45가 돼. 빼야 돼. 그럼 결국에는 피상전력을 구할 때, 전력을 구할 때 PA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켤레 복소수를 한다. 이렇게. 하나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니면 여기에다가 전압에다가 켤레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켤레 복소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자, 얘는 극형식이에요. 전압을 복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 4 플러스 J 3. 전류는 뭐 2 플러스 뭐 J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피상전력 PA는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요? 켤레 복소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전압은 그대로 두고 전류를 그대로 이렇게 켤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런 식이 되네. 4 플러스 J3에 요거 켤레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각도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요 허수부만 마이너스가 돼요. 2 마이너스 J2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랑 곱하면 8.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8. 얘랑 곱하면 플러스 J6.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6. 마이너스 J의 제곱은 1이에요.
마이너스 j의 제곱은 뭐다? 1이다.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는 말이야. 그럼 얘는 6 돼요. 6.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얘랑 더하면 14 마이너스 j 2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야 전압이랑 전류 아무데나 켤레복소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에다가 켤레복소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보자 이거예요. 2의 켤레복소수 i. 자 보시면 여기다 켤레를 하게 되면 4 마이너스 j 3이고요. 얘는 2 플러스 j 2가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랑 곱하면 8. 얘랑 곱하면 플러스 j 8. 그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 6.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6 돼요. 그럼 동일하게 얘는 6 되죠? 계산을 해보면 얘랑 더하면 14. 얘랑 더하면 플러스 j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고 얘는 플러스가 나왔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전압에 있든 전류가에 있든 어떨 때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서로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앞에 있는 이 실수분은요. 유효 전력이에요. 뒤에 J 허수분은 얘는 무효 전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얘는 유효 전력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무효 전력.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부호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14와트 유효 전력. 다시 14는 유효 전력이고 2는 무효 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1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요게 이제 피상 전력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압의 공액을 취할 때하고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 어떨 때는 얘가 우리가 무효 전력에는 용량성도 있고 유도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호에 따라서 얘가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전압을 P, A 자 2의 켤레복소수 I 이렇게 전압에다 했다라고 봤을 때 전압에다가 켤레를 했을 때 우리가 부호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전압은 2의 각도 0도 이렇게 볼게요. 0도.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애를 제가 편의상 뭐 전압을 그냥 편의상 얘를 제가 1의 각도 0도 이렇게 볼게요. 0도. 그럼 얘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0도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1 나와요. 1 플러스 j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류에 대한 것을 전압인 거고 전류인 것을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류를 뭐 2의 각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게요. 하나는 I는 2의 각도 플러스 세타. 그럼 얘는 전류가 느린 거잖아요. 그쵸? 얘는 지상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마이너스 J B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얘는 무슨 부하? 지상부하. 전류가 느리니까. 그럼 얘는 A 플러스 J B. 얘는 진상. 용량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유도성 부하인 거고 얘는 용량성 부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켤레복소수 i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얘는 무조건 허수부가 0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라도 얘는 1 곱하기 그죠?
지상에서는 얘가 A-JB가 나와요. 그쵸? 그럼 얘도 A 플러스 JB가 돼요. 그럼 결과값이 얘는 A-JB고 얘는 A 플러스 JB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에다가 공액을 취해서 그 결과값이 허수부가 요 마이너스면 얘는 무슨 부하다고요? 지상부하라고요. 그죠?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뭐라고요? 진상부하라고요. 이해되시죠? 전압에 공액을 취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면 지상부하. 얘가 플러스면 진상부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 지우고 만약에 여기에 자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전류의 공액을 취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면 진상부하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면 지상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대부분은 공액을 어디에 취하냐면 이 전류에다가 취해요. 그래서 전류의 공액을 취했을 때 플러스면 얘가 지상부하구나. 전류가 느리구나. 얘가 마이너스면 진상부하구나.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혼동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외우면 돼요. 한 가지만. 전류의 공액을 취해서 플러스면 지상, 마이너스면 진상, 그러니까 용량성.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력의 측정에서 3전압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전압계법. 두 번째 3전압계법. 이 3전압계법 같은 경우 그리고 3전류계법 같은 경우에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요.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결과식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전원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부하가 있다라고 보죠. 부하. 즉 여기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을 제가 구할 거예요. 유효전력. 근데 이 유효전력을 구하는데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이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 자, 전체 전압을 여기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다 라고 할 거고요. 자, 부하에서 걸리는 전압을 편의상 V3다 라고 할 거고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다 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전체 전압을 V1,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2,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3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이 부하는 저항 부하가 아니라 임피던스가 있을 거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존재를 하겠죠. 역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런 회로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전류 I. 맞죠? 전류 I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하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할 거란 얘기죠. 그럼 부하에서의 소비 전력 P는 유효 전력은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V3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이 됩니다. 이것을 구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같죠? 얘와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아요.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저항에 V2의 전압이 걸리니까 R분의 V2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2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습니다. 볼게요. V1은 V2 더하기 V3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벡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V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같아요. V2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V2. 그죠? V2. 자, 그리고 자, V3부터 그려볼까요? V3. V2 말고 V3부터 그려야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편하니까 얘를 V3부터 할게요. 다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볼게요. 자,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즉 여기서는 V3와 I 간의 위상차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부하는 지상 부하입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느려요. 그렇죠? 그러면 자, V3가 있고 I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전류라고 하는 벡터. 그러니까 V3와 I 간의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V2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V2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똑같이 얘를 V2. 그러니까 이 전류의 위상과 V2의 위상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V2와 V3의 합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V1이란 얘기예요. 맞죠? V2 더하기 V3가 V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선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V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부분의 길이는 사인이니까 V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거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그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V1 제곱은 자, 요 가로의 길이는 V3 플러스 V2 코사인 세타예요.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 세로 길이의 제곱 V2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자, 얘를 자, V3의 제곱 플러스 2V2 V3 코사인 세타 플러스 V2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요거 전개한 거.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V2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V2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얘가 1이 돼요. 1. 이 값은 1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
V1 제곱은 자, 이게 V2 제곱이 되는 거죠. V2 제곱 플러스 여기 V3 제곱 플러스 2V2 V3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 V2, V3를 다 좌항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퀄 2V2 V3 코사인 세타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를 요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류의 코사인 세타는 2V2 V3의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다라고는 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요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요 코사인 세타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을 계산하는데 이 부하에서의 소비 전력은 분명히 V3I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죠? P는 V3 곱하기 전류 I는 R분의 V2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R분의 V2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방금 유도를 했어요. 어떻게? 2V2 V3분의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V2, V3가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유유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2R만 남겠네요. 2R분의 1에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으로 식이 유도가 되더라. 이게 전압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식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전압계법에 의한 공식과 역률 요 공식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삼전류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류계법도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삼전류계법. 자, 이 삼전류계법에 대한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얘도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전원이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항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병렬 연결을 하시고 자, 이때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A1이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A2다라고 보도록 하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A3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압을 V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부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하에서의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걸린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죠. V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A3 I3다라고 해도 되고 A3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아래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V는 A2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유도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A1은 A2 더하기 A3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A2, A3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 대한 벡터를 이러한 벡터다라고 볼게요. 얘를 A3. 그렇죠? A3라고 하는 전류 벡터입니다. 자, 대부분 전류가 느리기 때문에 전류가 느린 지상부하이기 때문에 전압은 요 A3보다 위상이 앞설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얘가 전압 벡터 V.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죠. 그러니까 전류가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어때요? 같죠. 동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A2에 대한 벡터를 우리는 이거와 같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A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그럼 당연히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자 KCL에 의해서 A1은 A2 더하기 A3이기 때문에 A2와 A3를 더한 요 벡터가 A1이다라고 하는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 또 다른 큰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자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요 빗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는 A3다라고 했고요. 요거의 길이는 코사인이니까 A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거의 길이는 A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또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의 제곱은 자, 가로 길이의 제곱. 가로 길이는 A3 플러스 A2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A2 사인 세타가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의 제곱 플러스 2A2 A3 코사인 세타 플러스 A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요거 제곱하게 되면 A2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도 A2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죠? A2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A1의 제곱 요거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플러스 2A2 A3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2, A3를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우항은 2A2 A3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2A2 A3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3전류계법에 의한 이 역률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3전압계법이랑 똑같아요. 이 V2, V3분의 뭐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하에서의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 A3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자 V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2R A2R A3에 자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 아까 U도 했습니다. 2 A2 A3분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A2, A2, A3, A3. 그럼 남은 건 뭐가 남나요? 유전력 P는 2분의 R의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 와트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전류계법에 의한 전력을 측정하는 요 공식과 그 다음에 역류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3전압계법이나 3전류계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또 유도하는 부분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차피 해야 될 거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